안녕하십니까. 형사정책 시험이 이번에 2016년 8월 27일 날 7급 시험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형사정책과 관련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호직에서 있는 과목이죠. 형사정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난이도였고요. 그래서 딱히 이건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문제가 거의 없고 대부분 중급이나 하급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출제 분포를 보면 이론과 법령이 절반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론 문제가 10문제, 법령 문제 10문제씩 해가지고 50%씩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 법령에서는 좀 특이한 사항이 소년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4문제가 나왔고, 그 외에 형법 관련 문제가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나머지 이제 기타 한 문제씩 나온 게 보호관찰법이라든지 전자장치 부착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그리고 또 한 문제는 법령 종합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의 분포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과 법령을 이제 고루 형사정책만을 이제 공부하는 이런 파트의 시험에서는 골고루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책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1. 비판 범죄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 비판 범죄학의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는 범죄 발생의 원인을 계급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설명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적 자산을 충분히 갖지 못한 피지배계급이 물적 자산 내지 지배적 지위는 기존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한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의 모순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덜 갖게 되는, 자본주의는 가진 자, 자본가 계급의 착취, 그리고 또 노동자 계급에 착취당하는 것, 이걸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 모순으로 인하여 피지배계급은 이런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견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거는 사법체계가 가진 자에게 그들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허용하는 반면 가난한 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는 하위 계급에 집중된다. 이것도 마르크스의 이론과 거의 유사한 취지입니다. 자본주의의 이런 경제 체제의 모순으로 인하여 이런 하위 계급의 범죄가 집중된다라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퀴니는 마르크스 경제계급론을 부정, 틀렸죠? 경제계급론을 그대로 흡수하고 수용을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마르크스 이론과 일맥 연장선상에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부정, 여기가 틀렸고요. 사회주의 사회에서 범죄 및 범죄 통제를 분석하였다. 그래서 퀴니 같은 경우에는 범죄라는 건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그런 물질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유발되는 형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해설의 둘째 줄 부분에 보면 나오죠. 범죄란 자본주의 물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유발되는 반응 형태. 이게 바로 퀴니가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바로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의 어떤 모순점으로 인하여 이런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마르크스 이론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4번. 볼드는 집단 갈등이 입법 정책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봤다. 볼드 같은 경우에는 비판 범죄학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볼드 같은 경우에는 비판 범죄학은 주로 이제 급진파,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인하여 이거를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시각이 이제 비판 범죄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볼드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보수적 체제, 보수적 갈등 이론 중에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드가 집단 갈등을 이제 가장 범죄의 원인으로 보았고, 그 중에서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입법 영역이 가장 크다라는 주장을 했죠. 왜 그러냐면 집단 갈등 속에서 힘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에, 힘을 가진 자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바로 입법적인 영역에서 가장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된 자, 힘을 갖지 못한 자가 범죄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디르갱에 의하면 기억은 현재의 사회구조와 구성원 개인의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바로 아노미죠. 아노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머튼에 의하면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에 간극이 있고 구조적 긴장이 생길 때 발생한다. 이것도 바로 아노미입니다. 바로 디르갱과 머튼 둘 다 아노미 이론을 주장을 했죠. 그 중에 디르갱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있는 것처럼 개인의 욕구를 사회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노미가 발생한다라고 봤고, 머튼은 다른 시각으로 봤죠. 이런 문화적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의 간극, 차이가, 괴리가 있을 때 아노미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억번은 아노미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문장 밀러에 의하면 니은은 중산층과 상관없이 고유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고, 코엔은 중산층의 보편적 문화에 대한 대항하고 반항하기 위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밀러와 코엔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바로 하위 문화에 관한 거예요. 하위 문화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밀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하위 계층의 고유 문화에 동조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된다는 걸 봤고, 코엔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으로부터 밀려난 하위 집단에서 그런 어떤 저항 내지 반항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이걸 이제 범죄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코엔과 밀러의 하위 문화에 대한 설명이고 둘 간의 차이죠. 밀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나눈다면 하위 계층의 자신 나름대로의 고유 문화를 그대로 따르는 거가 상위 계층의 문화에서 봤을 때는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범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동조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코엔은 좀 시각이 다른 거죠. 이게 하위 문화에서는 중산층, 상위 계층으로부터 밀려난 형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반항, 악의적 저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의도하에 어떤 표출되는 행위, 이게 바로 범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니은은 하위 문화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3번 교정처우 중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됐죠. 사회 내 처우와 사회 적 처우를 구분하라는 문제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시설이 있고 사회가 있다면 시설 내에서 하는 교육이나 작업, 이걸 이제 시설 내 처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내 처우는 시설에 수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서, 그죠? 사회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감시라든지 이런 수많은 제도들, 각각 수용자가 아닌 신분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지도감독을 받는 형태, 이걸 사회 내처우라고 하죠. 이 중간선상에 있는 사회적 처우는 시설의 수용됨을 전제로 해서 사회와의 일정한 접촉이 허용이 되는 이런 방식,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회적 처우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구분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씩 봅니다. 기억번 가택 구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구금되지 않는 대신에 자신의 가택 내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는 거니까 사회 내 처우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수강명령도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수강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거니까 시설 구금을 전제로 하지 않죠. 따라서 사회 내 처우고, 디귿의 개방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중에 특수한 형태의 교도소일 뿐이에요. 시설의 구금됨을 전제로 합니다. 구금됨을 전제로 해서 일정한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사회적 처우의 일종입니다. 디귿은 사회적 처우니까 디귿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리을번 집중감시 보호관찰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 단순 보호관찰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감시 작용을 좀 더 강화시킨 형태의 보호관찰이니까 보호관찰의 일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사회 내 처우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 미음의 외부 통근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교정시설에 수용이 되면서 사회에 출퇴근하면서 하는 방식이니까 시설의 구금됨을 전제로 해서 일정한 사회적 접촉을 허용하니까 바로 사회적 처우입니다.